네, 경남 지역 이슈를 전문가와 심층 분석합니다.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최근 경기도가 일산대교 공익처분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단위거리당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는 마창대교 통행료의 인하 요구에 또 한 번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창대교는 내년에 추가 요금 인상까지 예고돼 반감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팽팽한 줄다리기의 해법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경남도의회 송순호 의원, 최양원 영산대 드론교통공학과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내년에 요금이 오른다고 하니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자, 마창대교 인하 요구는 꾸준히 있어 왔지만 최근 다시 좀 강해지고 있어요. 일산대교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산대교에서는 이번에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무료화에 대한 그런 거를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이제 경기도 그리고 김포시, 고양시에 이용하는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공익처분을 통해서 무료를 하겠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렇죠. 다음에 이에 이제 자극을 받은 우리 창원 시민들, 왜 우리 마창대교는 무료화 또는 통행료 인하를 하지 않겠냐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현재 마산의 하포구와 그리고 창원 성산구에 있는 1.7km 해상교량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투자를 해서 마창대교를 만드는데 다만 소형 승용차 기준에 2,500원의 통행료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왕복의 5,000원이면 잘 타기를 싫어할 수 있는데 거기를 가게 되면 굉장히 혜택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통행료 인하라든지 무료화에 대한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유의할 점은 마창대교의 주체, 운영 주체하고 그리고 일산대교의 운영 주체는 다소 다릅니다. 일산대교는 한국의 기업, 즉 연금관리공단이 주로 하고요. 마창대교는 외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명암이 좀 깔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앞서 좀 충격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제가 매일 마창대교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자, 의원님께서는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에 계속해서 앞장서 오신 만큼 아주 예민하게 도민들 목소리 듣고 계실 텐데요. 일산대교 무료화 이 소식 접한 마창대교 이용자 반응 어떻습니까? 마창대교와 관련해서는 이제 소형 승용차 기준으로 2,5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루에 왕복을 하는 사람은 하루에 5,000원씩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20일 내지 22일 정도 출근을 한다 보면 10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의 통행량 요금을 부담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주민들에게는 상당하게 부담이 되고 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요즘 어려운 시기에 통행료까지 내려 하니까 억울한 측면도 있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마침 이제 일산대교가 보니까 1,200원을 받고 있어요. 그게 이제 1.7km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마창대교 1.8km 정도 되거든요. 1.8km인데 2,500원을 받아요. 이게 2배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요금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비싸다고 할 수밖에 없고 전국적으로 따져보더라도 마창대교가 전국 최고로 비쌉니다. 단위 킬로미터당 요금을 보면. 그래서 일산대교에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공익처분을 통해서 어쨌든 통행료를 무료화하겠다라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마창대교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경남도민들은 일산대교가 가능하면 마창대교도 가능한 것 아니냐. 그러면 결국은 그 경기도와 또 고양시와 몇 개 시군이 쉽게 말하면 힘을 합쳐서 공익처분을 통해서 무료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으니 그러면 경상남도에서도 도에서 좀 앞장서서 노력하면 창원시와 협력해서 노력하면 공익처분을 통해서 무료화 가능한 거 아니냐 하는 기대를 굉장히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하루 빨리 어쨌든 요금이 인하되든지 무료화되는지 이 도민들의 요구는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 길이가 비슷한 일산대교와 비교하면 마창대교 요금이 상당히 비싼 것은 맞는데 비싸다는 건 사실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 기준으로 좀 살펴보고 그래도 따져서 나온 여론이 아마 비싸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이게 조사를 해보면요. 사실은 이제 그 마창대교의 통행요금은 뭐냐 민자가 투자한 도로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평균에 한 1.6배 정도 되고요. 일반 고속도로에 비하면 3.3배 정도 비쌉니다. 조금 전에 내가 말한 것처럼 고양시는 1.7km인데 1,200원을 받는데 우리는 1.8km인데 2,500원을 받잖아요. 단순 비교하더라도 2배가 넘잖아요.
인근에 보면 을숙대교가 있어요. 그럼 3.6km인데 1,400원을 받아요. 이걸 마창대교에 비교하면 5,040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부산 항대교도 3.3km인데 1,400원을 받거든요. 이걸 또 마창대교가 받는 식으로 환산을 해보면 4,600원을 받아야 돼요. 울산대교는 1.15km인데 1,200원을 받아요. 이것도 마창대교식으로 환산하면 1,600원을 받아야 되거든. 그것처럼 다른 어느 도로와 비교하더라도 마창대교가 턱없이 비싸다는 거는 숫자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도민들이 많은 유료도로를 이용할 거 아니에요. 이용하다 보면 마창대교가 턱없이 비싸다는 걸 체감을 하는 거니까 불만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불만들은 결국 행정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또 국가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들은 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나 민원을 해결할 때에 대한 저는 적극적 방안을 좀 내놓는 것이 정부나 지자체가 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객관적인 지표로 좀 살펴주셨는데 그런 지표를 봐도 마창대교 통행료는 굉장히 비싼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는 뭐 동남권 도로 사정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 이 말에 좀 동의를 하시는지요? 네, 이 유로도로에 대해서 많이 이제 참여를 했고요. 또 내용을 20년 전부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창대교 통행 수준 타 지역의 민자도로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뭐 분명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1km 요금 수준을 이렇게 환산하면요, 1,471원 부릉에 있는 민간 투자액은 다른 여러 가지 교량이라든지 터널보다는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사례로 민자도로인 거가대로가 1,220원, 그리고 을숙도 대교가 389원입니다. 그리고 부산항대교 424원, 그리고 울산대교는 1,043원. 뭐 이것과 비교하면 1,471원은 굉장히 많은 그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산대교 같은 경우는 마창대교 사실은 의원님 말씀했지만 마창대교는 1.7km 정도 되고요. 일산대교 1.8km 조금 더 깁니다. 통행료가 1,200원 정도 되거든요. 2배 넘지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 단순한 수치만 보면 굉장히 흥분하고요. 왜 우리를 이렇게 하느냐 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다만 당초에 계약할 때 우리가 MRG로 같이 민간 투자를 할 때 교통수요 예측을 봐야 됩니다. 수요가 안 나올 경우에 부담이 더 많이 됐다는 거지요. 그때 검증하는 거는 국토부나 그다음에 기획치에서 검증을 하는데 그 당시에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특히 마찬가지로 MRG에서 MCC로 바뀌는 바람에 당초 MRG는 855억 원을 지불했는데 MCC 경우는 108원으로서 협약 이후에 보전액이 좀 줄었습니다만은 아직도 도의 부담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도에서 말하고 재정지원금 958억 원이 협약대로 요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에서는 2,500억에서 3,000억까지 추가로 물게 됩니다. 도에서 내는 것은요,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도 더 있는 그런 고충이 있다는 걸 경남도가 굉장히 안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할인 통행권이 발급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할인되는 금액도 도에서 좀 더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뭐 이것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다만 우리 주위에 있는 민자도로들 불경에서 부산이 제일 많거든요. 이제 8개 그 유로도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까지 7개 도로였는데 20년간에 이 민간 투자 사업에서 2조 원 정도 수익을 챙겼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5년까지 보면요, 추가 이윤이 2조 4천억 정도. 그러니까 민간 투자에서 턱없이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좀 추가적으로 잡지 않으면 시민들은 더욱더 불안하고 또 이 도로를 타는데 효과는 있지만은 굉장히 불만이 가중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기존의 수요 예측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우리 요금 인하가 어렵다는 뜻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부산 김해 경인철 그 수요 예측 같이 처음에 너무 부풀리고 잡았다는 거죠. 통행료가 이만큼 들어오니까 이만큼 부담하면 될 것이다 이랬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마창대교의 교통 수요가 너무 민간 투자에서 제시하는 그 자체가 너무 부풀려서 제시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검증을 해서 애당초 조금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제라도 그 문제를 좀 잡아야 할 텐데 의원님께서는 마창대교 자본 재구조화에 대해서 뭐 여러 차례 도정 질문을 하셨죠. 당시 관계자 답변을 통해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신 겁니까? 그 도정 질문을 통해서 이제 마창대교와 관련된 사업 재구조화
자본 재구조화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요. 지금 이제 도지사 권한대행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이 공익처분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을 하겠다라고까지는 다 대답을 이끌어냈는데 왜 사업 재구조화와 자본 재구조화가 돼야 되냐면 네. 이것도 이제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하루에 통행량이 얼마나 될 건지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민자를 투입해서 돈을 투입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자는 이것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들어갈 거고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려와서 건설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이자 비용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처음에는 최소 운영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해서 그래서 적자가 나면 도가 그만큼 세금으로 메꿔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구조가 계속 지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는 뭐냐면 사업 재구조화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지금 이 주주가 두 개의 회사가 이제 2대 주주거든요. 네. 주주가 누구냐면 맥커리하고 다비하나라는 이제 사모펀드입니다. 네. 이 업체들이 마창대교의 주주예요. 달랑 두 개 있는 주주인데 이 업체가 운영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주인들입니다. 그런데 돈을 어디에서 빌려오냐 하면 네. 다비하나와 맥커리에서 내나 셀프 대출을 해와요. 그 셀프 대출 금액이 얼마냐면 네. 1,580억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걸 후순위라고 하는데 선순위는 얼마를 빌리냐면 1,402원을 빌려와요. 그럼 총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맥커리나 다비하나가 마창대교 건설과 운영을 위해서 빌려온 돈이 총 2,902억 원이에요. 네. 그러면 다비하나가 맥커리가 빌려준 돈이 1,580억 원이거든요. 네. 1,580억 원을 연리 11.38%로 계산을 해줘요. 이자를. 네, 네. 그런데 선순위라고 하는 1,400억을 빌려온 건 농협에 빌려왔는데 이것은 이자를 얼마 주냐면 평균 3.41%를 줘요. 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3.41%를 주는 것과 11.38%를 주는 이자가 있어요. 네네. 그럼 내가 마창대교를 운영하는 주인이라면 싼 이자를 빌려오겠어요? 높은 이자를 빌려오겠어요? 당연히 싼 이자를 빌려와야 되거든. 그렇죠. 싼 이자를 빌려와야 자기가 이익이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영업이익에서 이 금융 비용을 제외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셀프 대출을 해가지고 11.38%라는 이자를 주면서까지 맥커리와 다비하나로부터 돈을 1,580억을 빌려와요. 네.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마창대교에 쉽게 말하면 통행료 수입을 통해서 영업이익은 얻지만 네. 은행 이자로 주고 나면 적자 구조로 만들어놨어요. 구조 자체를. 그러면 법인이 영업이익을 만들어내면 법인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법인에서 이득을 못 내면 법인세도 안 내도 됩니다. 네. 그럼 법인세를 줄이기 위한 구조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설계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셀프 대출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당장 다비하나와 다비하나 맥커리 셀프 대출이 아니고 네네. 농협에서 1,580억을 다시 빌려오면 네. 연리 3.4%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재대출을 하지 않고 여전히 11.38%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자본 재구조화를 하라고 계속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이것을 만약에 해서 주식회사 마창대교가 경남도의 요구를 만약에 듣지 않으면 네. 공익처분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해결해라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공익처분 얘기를 또 해주셔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산대교는 사업권을 회수하고 또 보상하는 방식의 공익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마창대교는 어렵겠습니까? 지금 일산대교 같은 경우 경기도에서 이거를 갖기 위해서 이 도의 재산을 지금 처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처분하려면 특히 경기도 경우에는 손실보상금 제한 마련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 영업소 건물 등 여러 가지 재산들을 팔아서 갚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익처분하겠다. 문제는 당초에 맥킬리하고 이렇게 다비하나에서 체결된 그 협정이 네. 국제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데 제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일산대교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돼서 네. 우리 국내에 있는 소위 말하는 법을 통해서 네, 해결이 네, 가능합니다. 사실은 공익처분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네. 국가를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순전히 사모펀드에 이자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기업이거든요. 네. 자기들은 한국에 있는 법원하고 하지 않고 국제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부산에 있는 백양터널과 수정터널이 그 사례입니다. 네. 지금 1년에 계속 100억 이상 되는 돈을 지불을 하고 있는데 재협상을 하재도
듣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기들은 당초 협약도로 가겠다. 예, 그 당시는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 활동이 조금 그렇게 원활하지 못했고요. 금리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공익 처분을 추진한다면 이 해외에 있는 민자 사업자 협상이 중요할 텐데 열쇠는 뭐라고 보십니까? 어쨌든 경남도가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보고요. 도의 의지요? 예, 공익 처분을 하게 되면 공익 처분을 통해서 주식회사 마창되기는 손실을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손실보상금을 사실은 경남도가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경남연구원에서 일정도 연구를 해봤는데 지금 당장 계약 해지를 하고 했을 때 손실보상금을 어느 정도 지급을 해야 되냐면 1,929억 원 정도를 지급하면 된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당장 계약 해지를 하면 1,929억 원을 물려주고 네. 경남도가 요금을 뭐 무료화를 하든지 아니면 인하를 해서 하든지 그건 경남도가 다음에 운영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요는 지금 8년마다 500원씩 통행료를 인상하도록 협약이 돼 있어요. 네. 그게 2022년도 내년에 500원을 당장 인상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또 8년 후에 2030년에 또 500원을 인상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협약대로 하면 3,000원을 통행료를 내야 되고 네. 또 2030년에는 3,500원 통행료를 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도민들이 지금도 비싸다라고 하는데 도가 요금을 올릴 수 있겠어요? 결국은 못 올린다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올리는 금액만큼의 업자는 손실을 보니까 경남도가 그것과 관련해서는 손실 재정 보전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금액을 가만 2030년도 운영 정도, 2033년까지 이제 운영을 하는데 네. 그때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도가 물어야 될 돈이 한 5,700억 정도 돼요. 아, 더 늘어나는 거예요? 훨씬 더 늘어나죠. 그럼 빨리 지금 하는 게 낫겠네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해지를 하면 1,900억만 물면 되는 건데 네네네. 이걸 그대로 협약에 따라서 운영 만료 시까지 도가 재정 지원을 해주면 네. 5,700원의 돈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3,700억 정도를 지금 해지하면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익처분을 빨리 하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네. 요는 공익처분을 하면 이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분명히 또 손실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마창대교에서는 소송을 할 거고 이 행정소송이 끝나고 나서 법원에서 사실은 손실보상금을 확정지어줘야 될까지는 좀 기다려야 될 지점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저는 공익처분을 하는 것이 경남도와도 이익이고 도민들에게도 훨씬 더 이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이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도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협상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좀 해결해 가는 게 좋을지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김경수 지사님하고 또 지금 경남도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이 통행료가 너무너무 증가되고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률적인 그 자문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같은 황령터널이 있습니다. 황령터널을 군인공기에서 운영하는 것을 시에서 돈을 갚고 나중에 무료화를 빨리 시켰습니다. 특히 이제 부산도 강한대로 같은 경우도 6년 조기 요금을 종료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운영사하고 협의를 해서 돈을 저희들이 갖고 그걸 가지고 낮은 금리로 가지고 갚아 나가는 그러니까 그 방법이 제일 중요한 방법이다만은 이 운영회사에서 동의를 하지 않는데 제일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는 당초 협약대로 가겠다. 이런 것들에서 공익처분의 말이 나와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공익처분이란 말은 근래는 사실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이제 선거도 있고 어째 보면 굉장히 포퓰리즘이라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시민에 대한. 근데 경남도로서는 당연히 마창대교는 지금의 요금은 너무 높다. 협상을 해야 된다. 따라서 이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구원에서 요금을 통일된 요금을 시간제 요금이라든지 아니면 주말에 요금을 달리하는 지금 이제 부산의 강한대교 같은 경우는 출퇴근제 500원으로 내려가거든요. 1,000원인데요. 네. 그래서 50%를 할인해 줍니다. 뭐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검토를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연구원에 있는 연구보다도 법률 자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국제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네. 많은 변호사들과 그리고 법률 관련 이런 분들의 조언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겨야 되거든요. 네. 심은 또 손해배상에 플러스 이 법원 소송비까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 접근하고 해기는 해야 되지만은 네. 여러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무료화까지는 어렵더라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또 경남도와 도의회에서 많은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